안녕하십니까. 6.25 기똥이 인사드립니다. 충성! 6.25 길동이는 한국전쟁을 전형적인 강을 중심으로 한 선형전투 그리고 지상작전의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세계 전사를 연구했거나 전쟁사를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경우를 가끔 보면은 가장 지상작전의 표본이 지상작전의 정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전쟁이었다, 6.25 전쟁이었다 이렇게 글 쓰는 것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한강방어선, 금강방어선,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북한군은 기습남침으로 한강과 금강 방어선이 이미 무너져 버렸고 우리 국군과 연합군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회심의 일전을 하기 위해서 죽느냐 사느냐 일진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힘든 것이며 특히 이기는 전쟁이 아닌 지는 전쟁은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패배의식과 피해를 입는 것인지 낙동강 방어전을 설명하기 전에 제30탄부터는 죄 없는 우리 국민들이 적 치하에서 공산군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 3개월 동안 짧은 석 달 동안 우리 국민들이 입었던 피해들을 몇 가지 사례들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드린 후에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설명드리겠으며 오늘 제30탄은 공산 치하 3개월 인민재판의 사륙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일부하고 부산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체가 실제적으로는 북한 공산군으로 수중으로 들어간 후에 남한은 그야말로 사륙의 무법천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북한이 남한 땅 거의를 강점한 후에 실시한 정책에는 공산당의 본색을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인적 물적 자원을 재빠르게 전력화로 전환해서 사용했고 둘째는 공산당이 말하는 해방전쟁,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해방전쟁이 아니라 공산화된 해방전쟁이라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는데도 그 해방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혹할 만큼 공포의 정치를 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군은 남로당 출신 분자로 미리 점령지역 군정요원을 육성 조직을 해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려오기 전부터 북한에서 군정요원들을 양성해가지고 누구는 어느 지역에 누구는 어느 지역 우리가 점령할 때 누구는 서울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서 배치를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해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산군대가 주동에 대해서 지방행정기구로 완전히 장악을 했고 동이나 리따니의 작은 마을들까지 유원들을 잠복해 있던 공산당원이나 용공분자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만큼 말단까지 세포 조직으로 침투가 아주 빨랐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동이나 리따니의 이 용공분자들은 누구냐면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고 남한에 있던 그야말로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 그 다음 노동자들, 또 공장의 직원들, 그 다음에 또 양반 그때 상놈 그 분위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서름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호에 다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로 군정의 뒷받침으로 활용했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서울을 점령한 북한 공산군들의 갑질이 시작되기 시작했으며 전쟁 전까지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던 용공분자들의 가지는 아부와 환대를 베푸느라 정신이 없었으며 지식인들과 마을의 지도자급 그 다음에 공산당이 반대한 우리 국민들의 숙청에는 무지하게 이럴 데 없었다고 그래요. 이들이 그 손가락질만 따가면 옛날 자기 상관들하고 자기 지주고 자기 주인 마님이었는데 이 사람하고 반동입니다 하면 손가락질만 하면 무조건 잡아다가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인민재판으로만 바로바로 직결 처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김팔봉 씨에 대한 몸소리치는 체험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김팔봉 씨만 제가 지목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인민재판을 받아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전쟁사의 책에 한 페이지를 기록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유일하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김팔봉 씨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례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은 본 이름이 아니고 호입니다. 호. 본명은 김기진입니다. 김기진. 1950년 7월 2일
영문도 모른 채 1950년 7월 1일 영문도 모른 채 인민재판에 피고로 끌려 나와가지고 포박당한 채 옛 부민관은 지금의 아마도 서울시의회 건물 앞 정도 광장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세워져 있어 본인을 세우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이미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세워진 상태에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참 푸르고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혼잣말로 내뱉었다고 그래요. 젠장, 하늘도 참 아름답구나.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동원된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800에서 1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시민들이. 혹시 아는 사람 있나 하고 하나하나 쳐다봤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요. 문인이자 인쇄소를 경영 중이던 김기진 즉 김팔봉은 자신이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았는데 북한군은 그를 인민공화국 반동분자로 낙인을 딱 찍어가지고 며칠을 찾으러 떠나다니까 며칠을 본인이 옷장에 딱 숨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가 이렇게 피해 다니고 숨어야 되는 거를 생각하니까 참 답답하고 반감이 들더래요. 그러던 차제하에 어느 날인가는 자정쯤 됐는데 장총을 든 사람이 뚜벅뚜벅 그냥 군합발을 신고 돌아가지고 방문 여기저기 열어보더만 장롱문을 훅 열더만 김팔봉 씨와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그 총구를 딱 들이대며 당신은 누구요? 일어나! 손들어! 이래 내놓으시오! 하면서 끌고 가더래요. 그 따라간 곳이 바로 치안대를 갔는데 남로당 임시사무소로 끌려가가지고 어떤 조사도 받지 않고 7월 2일날 인민재판에 바로 붙여져 보더래요. 그래서 결박당한 채로 그대로 재판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는 여기저기를 몇 사람과 함께 끌고 다니더래요. 등에다가는 반동분자, 인민재판 이렇게 크게 써붙여가지고 말입니다. 끌려다니다 결국 다다른 것이 흰 광목천에 인민재판소라고 급히 쓴 듯한 큰 플랜카드 앞에서 본인들을 세우더랍니다. 그리고 메가폰을 든 젊은이가 선동을 더 하더래요. 인민재판! 인민재판! 선창을 하면 모이는 시민들이 따라하도록 아주 강요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김팔봉 씨의 나이는 48세였으니까 48세.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북한이 6.25를 통해서 남한 점령 지역에서 죄 없는 김팔봉 씨와 같은 인민재판을 몇 건이나 자행했는지는 정확한 통계는 제가 찾을 길이 없었어요.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과 단편적인 자료들을 종합해보니까 서울에서만도 구경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두드러지게 이런 전시효과를 크게 낼 만한 것은 인민재판을 크게 연 경우도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장소가 동숭동 전 서울대학교 교종,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의 방송통신대학교 정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서대문의 송월동, 명동의 옛 국립극장 앞에, 도남문 앞, 명륜동 입구 등 이렇게 대여섯 군데가 됐다고 합니다. 앞에 열거한 장소들은 대규모 군중을 강제로 동원해서 전시효과와 공포심을 노린 인민재판이 있지만 지역마다 골목마다 또 각 지방마다 소규모 단위 반대자 숙청극은 부지기수로 연출됐다고 그래요. 하룻밤에도 그냥 수십 명, 여러 명씩 잡아다 그냥 묻지마식으로 그냥 숙청극을 벌였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점령지역의 온 국토가, 우리 남한 땅 온 국토가 사륙과 피비린내로 진동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다시 김팔봉 씨의 인민재판 상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검사라고 지명된 자가 노동훈이라는 자가 소개되었는데 이 자는 영락연판소, 그러니까 연판소라니까 나부르고 활자를 만들어서 찍어내는 곳이라고 그래요. 영락연판소 직공으로 남로당 중구출판 노조원이었는데 검사로 임명돼가지고 농고를 하는데 말도 제대로 할 줄 몰라가지고 덜덜덜덜다. 김팔봉은 일제 때 공산당을 하다가 편절된 자이고 이승만 정권의 경찰 스파이로 있으면서 자기 인쇄소 여러 명의 노동자들을 투옥시켰고 착취를 아주 감행했다고 이렇게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김팔봉 씨의 증인으로 또 한 놈을 더 내세우는데
17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정의로 나와 있는데 말도 잘 못하고 발발 떨더랍니다. 그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써준 종이쪽지를 읽더라고 그래요. 애지사 출판사의 직공으로 일하다. 애지사란 건 뭐냐면 김팔봉 씨가 경영하는 출판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 직공으로 일하다. 김팔봉의 밀고로 저는 경찰에 잡혀서 옥살이를 하던 중에 인명군들이 내려와서 서울에 해방되어서 이렇게 자유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더랍니다. 얼마나 참 한심한 일입니까? 그래서 도대체 저놈이 누군가 이렇게 얼굴을 빤히 쳐다보니까 그 소녀는 얼굴도 처음 보고 자기 인쇄소에서 일하지도 않았던 놈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자를 전부 다 징계로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재판의 사회자가 또 다음에는 판사를 소개해드려요. 판사는 누구냐면 이영기라는 자였는데 이영기는 당시 서울시 옵셋공사 공원으로 일하던 자였는데 이 자는 김팔봉을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김팔봉을 이제 판결문입니다. 인민의 적으로 단정하며 인민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간단히 딱 한 줄만 읽고 판결을 하더랍니다. 이때가 오전 11시 20분쯤이었는데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20분 정도 진행된 인민재판에서 사형을 판결한 소리를 듣고 정말 본인은 긴 한숨이 나오더랍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김팔봉 씨에 대한 인민재판은 남로당 중구당의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출판소 노조에 김팔봉은 분명히 사형을 집행하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순식간에 어떤 놈이 내려쳤는지 모르지만 뒤통수가 번쩍하는 느낌이 든 후 본인은 그때부터 정신을 딱 잃고 쓰러졌대요. 그러니까 철사줄로 몸뚱아리를 둥둥 돌고 말더니 쇠꼬챙이가 박힌 몽둥이로 그 쇠꼬챙이 몽둥이로 본인이 엎어져 있는데 뒷꼭지로 머리를 쳤더니 그냥 피가 그냥 분수처럼 그냥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빠르작거리면서 그래도 일어나려고 하니까 한 대를 더 내리치니까 앞으로 콕 꼬그라지더랍니다. 다시 또 일어나려고 하니까 젊은 놈들 두 놈들이 몇 놈이 두 놈이지 훨씬 더 많더래요. 한꺼번에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서 머리를 내리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넘어지면서 개구리처럼 쭉 뻗더랍니다. 물론 이 사실은 김팔봉 씨가 전혀 몰랐는데 강제 동원되었던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 훗날 김팔봉 씨에게 상세하게 전해주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김팔봉 씨의 발목을 전깃줄로 딱 묶어가지고 계단 아래로 질질질 끌어내리더랍니다. 목에 힘이 완전히 빠졌는지 한 계단 한 계단을 내릴 때마다 머리통이 덜커덕 덜커덕 떨어지는 것을 구경꾼들도 다 쳐다보면서 아이고 김팔봉이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또 다른 두 사람도 같이 재판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도 완전히 사망했는지 완전히 김팔봉처럼 똑같이 그냥 끌어내리더래요. 그래서 이들은 3명의 시체를 끌고 국회의사당 앞에서부터 남대문로와 의주로를 거쳐서 서소문 파출소까지 그게 지금 생각해봐도 약 한 2km 정도는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끌고 다녔다고 그래요. 김팔봉 씨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는 너무도 극적이고 감동적이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긴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의 그 증언자도 많이 나오는데 거의 증언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김팔봉 씨를 인민재판에 세웠던 자들에 대한 반전의 복수국이 지금 바로 나타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에 김팔봉 씨를 재판했던 자들 중에 인민재판의 판사 이영기가 미 해병사단 24연대의 노무자로 있다는 정보를 얻어서 김팔봉 씨는 동대문서 사찰계 강모 경감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나를 밀고 온 놈이, 나를 죄도 없는 놈을 이영기라는 자가 저놈이 나를 재판에 올린 놈이다, 세운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불과 며칠 만에 잡아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검사로 임명됐던 노동운이라는 자는 현장에서 얼마 안 가서 며칠 있다가 잡혔고, 그 다음에 현장 메가폰을 들고 선동을 했던 선동책 오세영이도 마찬가지고, 서모, 김모,
또 김모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을 검거해서 살인 미수죄로 전부 다 기소를 했다고 그래요. 경찰에 잡힌 그 재판장하고 그다음에 검사 이런 놈들이 아이고 그런 일은 없다. 김팔봉이 절대 접하는 일이 없다라고 딱 잡아떼더랍니다. 그러면 다 죽었는데 그 사람 죽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러냐 따지더래요. 그래서 경찰이 김팔봉 씨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딱 경찰에서 대진 신문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이 사람들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아니 당신이 죽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어 하면서 입으로 못 열더래요. 이자들은 그 이듬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무기형으로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년에서 15년씩 받았는데 그들도 나머지 4 내지 한 5, 6년씩 살다가 전부 다 감형으로 풀려났다고 그래요. 그때 김팔봉 씨가 수사관 앞에서 장작기비를 들고 자신을 몽둥이 찜질했던 다른 사람들도 이름을 다 알고 더 대줄 수도 있었지만은 끝내 입을 열지 않고 다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사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장에 물든 사람들이 아니고 덩달아 군중심리에서 날뛴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빨갱이는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다들 잘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그럽니다. 인민재판의 사륙전은 남한 전체에 수도 없이 많이 벌어졌지만 나라 잃은 민족, 전쟁에 진 국민들의 삶은 정말 비참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이런 전쟁의 비극은 없도록 더욱더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를 굳게 지켜서 대한민국을 잘 보존하자는데 힘을 합하자는 의미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1탄에서는 적치하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처참한 삶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 길동이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 우리들의 조상이라